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급성장애와 만성장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바로 전 영상들에서 소개한 보호성 근긴장이나 국소 근통증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완전히 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해 만성화가 된다면 국소적인 상태를 벗어나 다소 넓은 부위에 나타나며 심지어 종종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이러한 상태에서 좁은 부위만 치료하거나 단발성의 치료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통증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여러 전문가의 협진과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만 만성 통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의 대표적인 만성 통증, 대부분의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병적 요인에 의해 근육섬유 일부가 수축하여 이완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모인 것을 발통점, 즉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근막통증 증후군을 발통성 근통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발통점을 포함하여 근육의 결을 따라 뭉친 것을 타우트 밴드라고 하는데, 어깨에 뭉치신 분들은 그 부위를 손가락 2개로 세게 잡아보시면 발통점의 2가지 특징, 첫째 아프고 둘째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발통점을 없애기 위해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발통점 주사라는 술식을 통해 주사기를 활용해서 기계적으로 발통점을 파괴해주게 됩니다. 물론 저도 자주 하는 술식입니다. 하지만 이 발통점 내에 수축된 근육섬유를 방치하면 혈관을 압박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물질 대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곧 통증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유발하고 신경분포를 따라 다른 부위에도 통증을 일으키는 연관통을 유발합니다. 발통점은 소수의 운동신경단위 많이 수축하고 있는데요. 만약 근육의 모든 운동단위가 수축하면 근육의 전체 길이는 당연히 짧아지고, 이는 우리가 흔히 쥐가 났다고 표현하는 근경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모근도 당연히 턱관절과 관련이 있지만 턱관절 관련 근육들에서도 당연히 근막통증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교근을 대표로 해서 근막통증에 주목해야 할 특징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징을 파악해야 알 수 없는 안면부 통증 증상들도 이해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반드시 집중해 주시고요. 교근에도 과민하고 단단한 띠인 타우트 밴드와 발통점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통점과 근막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 발통점이 재밌는 게 활동 상태와 잠재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발통점이 활동 상태일 때는 해당 근육 부위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연관통을 일으키는 부위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근의 대표적인 연관통 부위는 제 교근편 영상에서 치아 통증이 있다고 했었죠. 또한 이 통증을 어렵게 만드는 게 발통점이 있는 부위 근육에서는 통증이 안 느껴지면서 연관통 부위인 치통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교근 부위를 길게 눌러보았을 때 치통이 증가한다면 교근에 의한 치통이었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양반인데, 만약 발통점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 잠재 상태로 들어간다면 치통도 사라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근육을 눌러보아도 통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치통의 원인을 의사도 환자도 찾기 어려워지겠죠?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때 유일하게 근막통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는 경력청취뿐입니다. 발통점은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 근육 사용의 증가와 긴장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만일 교근과 치통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치통만 있는 경우는 그 근원을 찾기 어렵다면, 만약 그 원인이 근육성이라면 턱을 많이 쓰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늦은 날 오후에 그 통증이 더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통점이 잠재 상태가 되면 연관통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발통점을 치료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통점과 그 근본 원인 자체를 없애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근막통증 증후군에 의한 연관통은 통증 부위를 자극한다고 해서 그 통증이 증가되지는 않지만 중추신경계를 더 높은 곳까지 침범해
2차성 통각감이 되며 통증 부위를 자극할 때 그 부위도 일종의 새로운 통증 근원이 되어버렸으므로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 반응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반응인 안구건조나 눈물 분비, 발적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보통 근막 통증이 있는 같은 쪽으로 편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그 부위 자체의 문제는 양측으로 나타나는데 반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두 증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막 통증은 운동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승모근에 지속적인 근막 통증이 존재하는 경우 턱관절 장애 관련 근육인 교근에도 영향을 주어 교근의 긴장도도 높이고 보호성 근긴장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 근육이나 여러 턱관절 관련 근육들의 근막 통증은 귀에도 영향을 주어 이명 증상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전 제 연관통 영상편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럼 이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근막 통증 증후군의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어떤 근육 부위이든 통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다른 부위에 또 다른 발동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해당 근육 자체에 통증이 계속되어도 그 결과 근막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정서적 스트레스 자체가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교감신경 활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근막 통증이 발생 가능합니다. 수면장애 또한 여러 연구에서 근막 통증과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육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자세와 습관, 오한, 긴장 등의 국소 요인 또한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고 전신 요인으로는 저비타민증, 불량한 건강상태, 피로,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지의 요인으로 아직 근막 통증 증후군의 원인에 밝혀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근막 통증을 지속시킨 요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국소적 요인과 전신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적 요인부터 살펴보면 첫째로 지속적 원인으로 급성 근육장애의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재발성 원인으로 급성 근육통증 장애를 야기하는 동일한 원인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이갈이라던가 반복된 외상이 있겠습니다. 셋째는 잘못된 치료로 진단을 잘못했건 치료를 잘못했건 급성 근육장애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해 만성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전신적 요인으로 넘어가면 첫째, 지속적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세 번째는 하행 억제계 조절이 떨어진 경우로 긴장성 두통편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몸은 대뇌에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건강이나 영양결핍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환자는 통증 장애를 지속시키는 병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건강 대신에 아프게 되는 것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는 2차 이득이라고 해서 만성 통증이 환자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다면 환자 스스로 일을 하려고 직장에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한 통증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성 우울증은 만성 통증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견으로 이 우울증 자체가 다시 만성 통증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여러 요인이 관여하는 근막 통증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